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연대대해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한국의 견해가 고려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협의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회담 결과에 포함되고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SSBN의 한국 전개까지 이뤄진 것은 미국이 NCG의 임무와 확장 억제 의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was the initial meeting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set up a plan of action, work activities. And from that standpoint, I think the meeting was very successful. So first of all, it was important that the meeting was headed by the senior officials in the White House and the Blue House responsible for U.S. ROK relations. So I think it's at an appropriate senior level.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미한 양국이 핵계획 관련 전반적 상황을 공유와 논의하고 한국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NCG를 통해 구체적인 핵무기 정책과 목적, 사용 시기,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해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hen it occurs,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a process now in place for the U.S. government to consul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oth at the political level, the civilian level, and the military level, so that South Korean views are taken into account. So for me, I think that real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omes out of this.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또 이번 NCG 첫 회의가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경우 미한 양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자는 NCG와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핵모의 훈련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과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의 부산 입항 다음 날인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46분 사이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미한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을 위한 철통 같은 한국 방위 공약을 반영한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추진 전략잠수함 SSBN의 부산 기항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유연성과 생존성, 준비태세,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42년 만에 이뤄진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의 한국 기항에 대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미국 SSBN의 외국 항구 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은 미한 동맹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북한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VOA에 미국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이어가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 평화협정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당장의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 증가, 또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에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정부의 초점은 억지력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에 힘을 입증하는 것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병사의 판문점 월북 사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면밀히 조사하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what I can confirm, and I would say up front that we're very early in this event, and so there's a lot that we're still trying to learn. But what we do know is that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오스틴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우리 병사의 안녕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미군인 한 명이 18일 견학 도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무단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병사로 2021년 1월부터 기병 정찰병으로 근무한 트래비스 킹 2등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a very good question. I can tell you for sure that clearly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bviously, this is a type of incident that he would be briefed on, as you all know. I don't have the specifics if it was part of his PDB or a separate briefing, but certainly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will be kept updated.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관련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파트너 국가인 스웨덴 그리고 한국과 물론 관여해왔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북한 인민군에게 연락을 취했다면서 현재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 등이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as always, the safety and security of any American overseas remains the top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As I mentioned, the Pentagon is in the lead right now, are making the appropriate contacts. We a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m. And whatever we can do to resolve this situation, we will, of course, not hesitate to take the appropriate step. 밀러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북한 정권에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한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차원에선 북한 정권이나 그 외 다른 정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북한이나 중국 정부 등과의 접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중국 당국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탈북 지원 단체들에게 구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18일 BOA에
안보와 국익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브로커와 탈북민 모두의 체포 가능성을 높인 중국의 반간첩법과 오는 9월 개최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강화되는 치안체계로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묵송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탈북민들의 문의와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이달부터 적용된 중국의 반간첩법으로 탈북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후원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탈북 여성 8명의 구출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1인당 최대 2천만 원, 미화로 16,000달러까지 치솟은 구출 비용을 감당할 단체는 거의 없다며 코로나 기간 탈북민 구출이 정체되면서 저축한 비용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암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18일 올해 상반기에 남성 23명과 여성 76명 등 탈북민 99명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에 따라 총 누적 탈북민 수는 33,9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겨 지난해 2배 정도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누적 무역 규모는 10억 5,57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한 해 두 나라가 기록한 무역액 10억 달러를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무역액 12억 5천만 달러와도 비슷합니다. 무역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무역액은 16배가 늘어난 것으로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무역을 재개한 뒤 올해부터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